这可是从南美找来的1等1的好货色。垃圾。制作冰毒50克以上，就可以判死刑。卧底啊！이 선생 잡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웨일랜드 했던 해독의 유기봉입니다. 네, 그건 또 뭡니까, 기봉은? 저희가 오늘 다룰 그 작품의 감독님이신 천장지구의 두기봉 감독. 두기봉 감독님을 오마주하는 의미에서 유기봉이라고 한번 그리고 해봤습니다. 두기봉 하면 되게 그러고 보니까 있어 보이는데 한국 이름으로 기봉이라고 하면 이제 좀 뭔가 약간 맨발의 맨발의 기봉이가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편집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본 건데 이제 컨잡을 재개한 이후로 이제 마지님의 이름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는데 뭐 기존에 우리 방송을 들으시던 분들은 상관이 없지. 근데 이제 새로 들으시는 분들은 대체 저 사람의 진짜 이름이 뭔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이분은 유마진님입니다. 네, 해독이란 밴드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름 시리즈를 이제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어떨까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제가 여태까지 썼던 그 애칭 별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통일해서 그걸로 계속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괜히 또 오해하실까봐 소박한 이제 뭔가 좀 우려가 들어가지고 혹시 유마진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냥 그 생각 들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또 뭔가 그 원작이 있는 한국 버전의 그 비교를 한번 해보는 잡담을 또 기획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독전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제가 또 이거를 또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게 지금 올해 뭐 하반기에 이제 독전이 2가 그러니까 이제 후속편이 지금 나오는 걸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이제 2가 나오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그것도 넷플릭스가 투자를 해줬는지 이제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이제 또 올해 신작이 나오니까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뭐 독전도 좀 궁금했고 또 워낙에 이제 고 김주영님의 또 그 마약에 취한 연기가 또 호평을 받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했기 때문에 이제 독전도 보고 또 이제 그 원작인 이제 또 마약 전쟁 사실은 이 마약 전쟁도 원래 이름 제목이 독전입니다. 네.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거를 뭐 또 유통을 할 때 제목을 마약 전쟁이라고 했는데 근데 또 사실 근데 이 마약 전쟁이란 제목이 좀 평범하잖아, 솔직히. 그렇긴 하지. 오늘 우리가 다룰 그 독전 원작 외에도 마약 전쟁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영화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마약 전쟁을 검색해 보시면은 이 홍콩 영화뿐만이 아니라 서양 마약 전쟁도 있고 심지어 홍콩 영화 중에서 마약 전쟁 이름 붙어 있는 게 한 서너 개 있어요, 지금. 유덕화가 나오는 또 이제 화이트 스톰이라고. 근데 그것도 이제 또 다른 시리즈인데 화이트 스톰 시리즈인데 그것도 마약 전쟁이 있고. 근데 또 희한한 건 역시나 또 홍콩 영화라 그런지 죄다 고천락이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거 다 한 시리즈인가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냥 그때 또 개인적으로 보는 김에 그 화이트 스톰 2라는 또 이제 유덕화가 나오길래 또 이것도 유덕화가 나와서 한번 봐봐야겠는 걸 해서 봤는데 그것도 뭐 솔직히 이제 좀 B급 느낌이긴 한데 근데 또 의외로 후반부에 뭔가 그 카 체이싱 스턴트가 꽤 또 약간 스케일이 커가지고 좀 놀랐고 그러니까 분명 한 초중반까지 요것도 약간 조금 이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 약간 B급 느낌이군 약간 그냥 뭐 유덕화도 뭐 다장 많이 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후반부에 의외로 약간 되게 되게 좀 액션 블록버스터틱한 그런 또 스턴트로서 공이 많이 들어간 장면이 좀 나오고 물론 스토리가 약간 좀 유치하긴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마약 또 이제 워낙에 또 그 마약을 주제로 한 영화에 좀 일가견이 있으니까 홍콩 영화 쪽 특히 또 그 문도라는 작품도 있었고
그것도 유덕화 나오는 건데 여러모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동안 좀 이제 마약이란 소재가 이제 영화에서 쓰이는 게 약간 어색한 감도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게 됐죠. 네.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요즘엔 뭐 허구한 날 마약 뉴스가 맨날 나와 쌓고 무슨 그 버닝썬 때를 기점으로 이제 아마 뭔가 더 이상 이제 한국도 이제 뭐 사실 뭐 마약 뭐 그 취하는 거 뭐 헐리우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지금은 뭐 이미 우리나라 연예계도 허구한 날 뭐 이제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독전과 이제 그래서 마약 전쟁 제가 솔직히 이제 이거를 좀 생각한 게 솔직히 두 작품이 너무 달라요. 사실은 뭐 그냥 다른 영화라고 봐도 됩니다. 그냥 아마 이제 그 우리나라 독전이 그냥 아마 이제 뭐 라이센스를 사오고 뭐 그거를 이제 로열티를 줬을 뿐이지 사실은 솔직히 영화를 1대1로 비교하자면은 거의 뭐 다른 작품이나 마찬가지라 가지고 뭐 같은 영화라기보다는 원작에게 영감을 받은 다른 영화. 네. 네. 그러니까 딱 내용도 사실은 많이 다르죠. 내용이 뭐 완전 다르지 뭐. 그 이제 약간 초점을 맞추는 부분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왠지 딱 이게 저희가 전에 했었던 인질과 세이빙 미스터 우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지. 그런 네. 느낌인데 그건 그래도 거의 비슷한 그래도 그 줄거리를 따라가는데 이건 아예 내용이 달라서 네. 오히려 더 저는 이게 좀 평가가 애매하다라고 네. 생각했어요. 이제 오늘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게 더 낫다, 뭐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일단 한국판은 또 한국판대로의 이게 미덕이 있고, 또 이제 원판은 또 원판대로의, 그러니까 이미 그 둘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달라요. 네, 완전히 다르죠. 예, 그냥 이거 한국판은 그냥 딱 정말 MSG가 많이 들어간, 예, 그냥 정말 좀 과장된, 그러니까 이제 원작에 비하면 굉장히 과장돼 있는. 이제 그런 정말 영화적인 재미를 이제 추구했다고 보면은 그렇죠. 예, 이제 원판은 그 세이빙 미스터 얘기할 때 느꼈는데, 그러니까 다큐를 보는 느낌이다 그냥. 예, 그냥 그 실제 있던 사건을 뭔가 그냥 재구성한 느낌 그냥. 그래서 그냥 그걸 우리가 드라이하게 보는 느낌. 그렇죠. 저도 보고 나서 원판 독전이 약간 바게트 같은 느낌이면 그 우리나라판 독전은 이게 피자빵 같다. 그렇지. 예. 굉장히 많은 양념을 그치. 엄청나게 쳐가지고 네. 이제 오락적인 재미를 맞아요. 추구했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저는 독전을 이제 아마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이제 대체 이 선생이 누구야? 이 선생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선생은 과연 누굴까? 그치, 약간 추리하는 또 그런 재미로 보게 되는데, 원작 저는 이제 저도 이제 한국판을 먼저 보고 원판을 나중에 보게 된 케이스인데, 원판 보니까 이게 완전 내용이 너무 다른데. 네. 그 둘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독전 얘기를 하자면, 일단 독전은 정말 이제 그 류준열 배우와 그 조이진웅 배우가 맡은 이제 형사와 약간 서영락들이라는 이제 그 인물들 간에 뭔가 이제 그 또 서영락에 대한 약간 수수께끼, 뭔가 까면 깔수록 얘의 또 출생의 비밀과 네. 서영락이 사실 서영락이 아니었다. 어릴 때 입양돼 왔었던 뭐, 그러니까 얘 그 진짜 정체가 뭔지 계속 휙휙 바뀌고, 뭔가 관객들한테 이 선생은 누굴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뭐 정말 차승원이 이 선생인가? 그렇죠. 이제 브라이언이 이 선생인가? 이제 뭐 계속 이제 뭔가 알쏭달쏭 이제 그런 느낌과, 또 이제 그 또 고 김주혁 배우님의 또 그 열연과 또 이제 그 진서연 배우의 또 그 약반 연기와, 네. 그러니까 이제 두 커플이 또 약간 이제 그게 비중이 굉장히 크죠. 이제 또 한국판은 그렇지. 또 조진웅 이제 그 형사를 또 약간 린치에 몰아넣는 것도 또 고 김주혁 배우가 맡은 또 이제 그 약간 그 중국에서 온 마약상 그 캐릭터가 또 꽤 이제 비중이 좀 높고, 그 있죠. 액션씬에서 이제 또 그 중국 그 마약상과 또 한판 싸운 다음에 또 이제 브라이언과의 또 마지막 대결과 뭐 또 여형사와 또 그 이제 또 여성 경호원과의 또 약간 1대1, 그건 좀 내가 좀 깨긴 했는데 약간 그 부분은 좀. 그래서 한국판 독전은 보면 이제 크게 보면 빌런이 차승원 아니면 여기 그 김주혁,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기는 한데, 사실 뇌리에 가장 남는 거는 원래는 그 차승원 배우가 끝까지 브라이언이 살아남기 때문에 브라이언이 더 끝판왕 같은 느낌이 나야 되는데, 다 보고 나면 김주혁 배우가 워낙 이제 거기서 광기 넘치는 연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인상적인 네. 또 이제 유작이 되다 보니까 또. 그래서 그런지 왠지 김주혁 배우가 많이 그 뇌리에 남고, 네. 사실 또 원작을 생각해 보면은 그 역할은 여기서만큼 부각되는 역할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역할 같은 건데. 네. 원작은 이런 캐릭터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그치. 예. 이렇게 뭐 약에
취하고 뭐 이런 커플 안 나와요. 그냥 네. 예, 아예 없어요. 그냥 이 캐릭터 자체가. 그 상황 자체는 나오긴 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형사가 빨리 그 정보를 캐치해가지고 각자의 어떤 이제 각자의 범죄자들을 자기가 이제 그 거래 대상인 것 마냥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잠입을 해가지고 이제 막 옷 갈아입고 막 정말 이제 특급 작전. 그리고 진짜 보면서 형사가 연기 못하면 이거는 그냥 망하는 건데 그러게. 형사가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하지? 형사가 옛날에 약간 그 배우 지망생이었나? 배우 뺨치는 연기를. 일단 그 조진웅 배우님의 이제 또 그 뭐 워낙 연기가 뭐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방금 그 김주혁 만나놓고서 자기가 김주혁 예, 양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그 특징을 다 캐릭터를. 캐치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른 또 이제 그 다음에 김주혁 만나러 오는 또 이제 그 행사를 했었고 또 의도치 않게 원치 않게 어쨌든 그 상황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마약을 과다 이제 흡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 얼음물에 들어가고 그렇지, 쇼크를 받는 네, 이제 장면. 그런 장면도 이제 어느 인상적인 장면인데 그래서 또 이제 이거 같은 이제 한국판 같은 거 역시 또 그 형사의 서사에 또 이제 그 약간 뭐 어린 불량 소녀의 서사를 추가해가지고 처음에. 네, 또 이제 그걸로 이제 약간 뭐 그 형사가 갖고 있는 뭐 죄책감과 이제 또 뭐 책임감과 이제 사명감 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데 플러스 약간의 복수심.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지극히 이제 사실 원판을 보고 나면은 한국판이 좀 되게 만화적으로 느껴지고 맞아요. 네, 좀 1차원적인 느낌이 약간 좀 들긴 합니다. 약간. 그 원판에서는 형사니까는 당연히 이제 나쁜 놈들을 잡고 마약 패거리들을 소탕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우리나라 판에는 뭔가 좀 그 뒤에 이제 서사를 더 깔아놨지. 네. 그 개인적인 인물에 대한 그 서사. 왜냐면 원판에서는 그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혀 안 나오고 네. 그냥 뭐 경찰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에 집중하고 그렇지. 있어서. 예. 그러니까 그냥 재현 드라마 보는 느낌이야. 맞아요. 그냥.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마약 뭐 수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냥 네. 우리가 그냥 본다 그냥 그거를 그 그치. 전말을 본다 이런 느낌이고 네. 한국판은 굉장히 그 일단 캐릭터 하나하나도 사실 그 농화 형제도 그 장애인 형제도 되게 한국판은 굉장히 뭔가 캐릭터를 아예 만들어 버렸잖아. 그냥 이런 뭔가 약간 남매 캐릭터를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도 뭔가 딱 그냥 뭔가 되게 만화적인 느낌으로 딱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국판 보고 나서 그 홍콩판은 모든 것들이 그냥 너무 덤덤하고 드라이하고 그래서 저는 방금 말한 그 부분도 그 농아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되게 자기적이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예. 솔직히 한국판 너무 과장돼 있어 그게. 해서 원판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나오길래 한국판에 이런 캐릭터가 만들어졌나 네. 보니까 원판에서는 솔직히 이해가 가더라고. 원래 약간 그런 장애가 있는 집단이었었구나. 그렇지. 그 사람들의 이 부리는 일을 그 위에서 지휘하는 형님 위치였구나. 그 정도인데 여기서는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돈독한 그렇지. 위치 포지션이죠, 한국에서. 이 캐릭터들을 사람들 각인시키기 위해서 네. 딱 특징을 딱 부여한 느낌. 근데 원판은 그냥 아저씨들이잖아 그냥 그 동네 아저씨들 그냥 약간 그리고 저는 이게 한국판 이 농아 남매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 분명히 아마 감독님이 각본도 같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브레이킹 배드를 참고했다. 거기 나오는 그 천재 그 물리학 그 화학자인 그 주인공과 그 제자랑 둘이서 이제 마약 제조를 하는데 여기서도 약간 뭐 천재 농아 남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둘이 무슨 이렇게 막 되게 밀폐된 데서 이렇게 막 폐쇄적인 공간에서 막 음악 틀어놓고 작업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왠지 모르게 좀 브레이킹 배드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독전도 뭐 저는 재밌게는 봤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과장적인 부분에서 원판을 보지 않았었던 상태였어도 좀 약간 좀 그 지점마다 약간 이거 좀 너무 약간 깨는 느낌이 내가 이제 든 부분이 있었어 약간.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한국판에 있는 캐릭터들은 모든 캐릭터가 좀 다 과장화돼 있긴 해. 네. 왜냐면 농아 남매도 그렇고 제가 볼 땐 중국에서 온 그 김주혁 캐릭터도 사실은 그런 캐릭터가 무슨 그렇게 미친 놈이 아니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미친 놈이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제정신으로 네. 운영한다는 것도 사실 말이 잘 안 되고 그 캐릭터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차승원님이 맡은 브라이언 캐릭터도 네.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캐릭터라서 그렇지.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엄밀하게는 여기 나오는 류준열 캐릭터도 저는 조금 맞아요. 좀 그것도 좀 너무 약간 그냥 이렇게 뭔가 신박한 느낌 주려고 작정했다 약간 뭐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약간 유저 서스펙트를 조금 저거 한 건가 싶기는 한데 지금 마지막에 반전 나오니까. 예. 근데 이제 좀 전체 좀 너무 과장되게 캐릭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완성도로는 약간 조금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약간 들고. 아 이거 미리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저희 스포할 거니까 네, 혹시 독전 안 보셨으면은 혹시 또 염두에 두시고요. 아, 저희는 네. 스포일러 다 해버립니다. 네. 저희 스포를 참지 않아요. 네, 저희는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그러니까 제가 또 그 여자 액션씬 좀 거슬리는 부분, 특히 막 이 벽을 막 발로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갑자기 허공답보를 쓰길래 이거는 좀 내가 그랬거든. 그 좋게 말하면은 화려한 액션이고 아 그건 화려 나는 좀 웃겼어 솔직히 거기서. 나쁘게 말하면 되게 네. 과장된 액션이고. 요즘 사실 뭐 독조는 이제 뭐 그 차승원 배우님의 그 성대모사는 남겼지 뭐. 서영락 대리 그건 남겼지 이제. 화가 많이 나죠, 맞지. 그거는 이제 좀 뭐. 그러니까 저도 영화는 안 봤는데 서영락 대리가 뭔데 사람들 서영락 하시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보고서 아 여기서 서영락이 그래서 그 나왔구나. 각각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비주얼도 되게 만화 같은 그렇지. 느낌으로 딱 표현돼 있어요. 솔직히 차승원은 또 너무 그 딱 하얀색 어떤 그 옷 빼입고 나와가지고 그런 게 그리고 약간 그 예, 수염과 지극히, 약간 예. 그 모델 같은 단발머리 비슷한 그 그러니까. 머리 모양도 아 일개 그룹의 어쨌든 그 총수급 때는 어쨌든 굉장히 높은 인물인데 그런 외향을 가진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봐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캐릭터인가 하고 의문이. 그래서 이제 원래는 차승원 배우님의 그 말투 자체가 원래 특색이 있는데 더 그게 더 과장이 맞아요, 돼서 맞아요. 저는 또 이제 원작을 보고 난 다음에 또 약간 좀 의외였던 부분이 형사가 의도치 않게 이제 마약 흡입한 다음에 그 막 얼음물 담기는 네, 그 장면도 같은 내용인데 한국판의 느낌이랑 완전 다르지. 원판 느낌이 완전 달라. 이 형사의 캐릭터 자체가 완전 다르지. 그냥 결이 다르지. 맞아. 조진웅 형사는 확실히 조금 더 이제 약간 한국 영화에서 많이 볼 법한 전형성이 좀 있는 그러니까 인간미도 좀 있으면서 뭔가 열정이 넘치고 막 열혈 형사 이런 그치. 느낌이면은 솔직히 원판의 그 형사는 굉장히 냉정한 맞아요. 사람입니다. 되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배우가 이제 손홍래라는 배우인데 저는 이제 솔직히 뭐저 고천락은 뭐 원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손홍래 배우는 이제 정말 딱 그냥 아저씨 그냥 굉장히 흔한 아저씨. 어떻게 보면 주인공 같지 않은 외모. 원작 보고 정말 감탄을 했거든요, 되게 진짜.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인상에 비해서 저는 그 영화 보는데 와 진짜 이 사람 연기 되게 잘하는 배우구나라는 저는 진짜 약간 느낌이 실제 형사 같은 느낌. 네 보다 보니까 계속 이 형사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되게 나는. 그러니까 어떤 처음에 사실 고천락은 좀 이제 워낙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좀 유명한 이제 배우라서 그러는데 이 사람 배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약간 일반인 느낌인데 이랬는데. 전 솔직히 고천락보다 오히려 또 와, 이 카리스마가 너무 뛰어나다 진짜. 뭐 형사의 그 팬이 돼버렸어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진짜 그 왜냐면 이제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연기를 하는 부분, 잠입을 하는 부분, 그 부분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김주혁을 만나는 한국판에서는 근데 그 이제 마약상을 만난 장면에서 굉장히 싸가지 없고 띠껍게 이제 처음에 하죠. 가가지고 형사의 그 표정 자체가 너무 야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막 저러다 거라 파토 나면 어떡하지 막 싶을 정도로 개 싸가지 없게 하거든 진짜. 근데 뭔가 그게 되게 뭔가 위압감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어요 되게. 그래서 형사 본인이 약간 조금 약간 무뚝뚝하고 굉장히 약간 냉정 침착한 타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지점은 한국판에서 뭔가 형사와 그 형사를 돕는 유진열 캐릭터가 약간 좀 의리 뭐 약간 같은 방향을 위해서 네.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은 마음으로 간다 좀 이런 게 있는데 이 선생을 잡으러 같은 네. 목표를 가지고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원작도 같은 방향은 맞긴 맞는데 원판은 전혀 신뢰라고는 1도 없어. 신뢰, 뭐 의리, 우정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천락이 맡은 이제 서영락의 그 캐릭터가 이제 그 범죄자는 그냥 어떻게든 자기 그 자기 동료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팔아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제 그 범죄에 관련된 정보를 팔아서 자기 보신만을 위해서 그치, 감형을 받고 네. 어쨌든 자기 죄를 좀 탕감받기 위해서 동료를 팔아넘기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이용해 먹는 거 서로 이용하는 거지 뭐. 단순한 범죄자 새끼일 뿐 네. 그냥 그거일 뿐 뭐 전혀 인간적인 거 전혀 없고 맞아요. 그리고 서로도 항상 계속 그제 뭔가 트러블 생기고 일이 틀어질 때마다 계속 이제 형사도 이제 쪼져. 네. 이 새끼 자꾸 배신 때리려고 그래. 그리고 뭔가 이제 원판은 약간 그 배신이 하나의 테마 같아.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끼리의 배신. 그러니까 서로 통수에 뭐 그렇죠. 네 계속 그
그러니까 범죄들끼리도 신뢰가 없고 범죄자와 형사 간에도 신뢰가 없고 그치. 그러니까 좀 더 냉정한 이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맞아요. 이 원판의 그 손홍래가 맡은 그 형사를 보면은 솔직히 조진웅이 맡은 형사는 너무 좀 후달리고 너무 미숙한 느낌이 들어요. 좀 그런 느낌이 너무 있죠. 인간적이고 너무 미숙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느낌인데 나쁘게 말하면 좀 아마추어 같은 느낌. 그렇죠. 이제 좀 더 냉정함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네. 자꾸 그 특히 이제 더 서영을 할때 더 휘둘리는 느낌이 더 있단 말이에요. 네, 독자는. 네, 네. 근데 이제 그 마약 전쟁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약간 계속 그 고촌락을 주시하면서 그 절대 마음을 놓지 않고 항상 뭔가 이 새끼가 통수 칠 때를 대비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항상 그러니까는 있어요. 약간 뉘앙스가 한국판은 뭔가 조진웅이 유진열한테 계속 좀 뭔가 이용을 당하는 그렇지. 그 휘- 손바닥 휘둘리는, 네. 손바닥 하나 좀 이렇게 놀아나는 느낌이 좀 살짝 있는데 네. 원판에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계속 그 형사가 같이 있는 그 구천약을 그 통제하는 느낌이 훨씬 그렇지. 더 강하고 예. 통제하고. 그리고 일단은 막 그렇게 좀 놀아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확실하단 말이야. 그치 믿음이 있죠 네. 뭔가. 그러니까 오히려 고천락이 자꾸만 저 좀 믿어주세요 제발 약간 뭐 아 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막 계속 네. 이제 그런 느낌이고 형사는 계속 의심을 놓지 않으면서 일단 너는 이용해 먹을 만큼 이용해 먹는다라는 이제 그런 게 이 원판사 마약상은 전혀 김주혁 같은 느낌이 아니죠. 이게 약간 평범하죠. 그냥 방정 많은 아저씨야 그냥. 음. 그래서 계속 특히 그 특징적인 웃음 하하하 뭔가 좀 약간 인위적으로까지 느껴지는 약간 그 웃음 하하하 그 소리를 내서 이제 우는 습관이 있는데 상대 역으로 했을 때는 그걸 딱 캐치한 다음에 다음 사람 만나니까 똑같이 흉내를 내요. 써먹지. 되게 그 방정 맞은 웃음을 똑같이 흉내를 내요. 하하하 하면서 계속. 그래서 뭔가 방금 전까지 되게 막 싸늘한 눈빛으로 있다가 갑자기 막 되게 방정만 아저씨 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야 이거 형사들도 연기 수업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진웅 배우님 물론 이제 훌륭하신데 솔직히 나는 이 극적인 느낌이 더 이게 좀 솔직히 원판의 그 형사가 너무 와닿아. 일단 아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저거 그 뭐랄까 그 어쨌든 그 뇌리에 남았던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판에서는 그러니까 한국판을 보고 원판을 보니까 원판은 그냥 주인공 그냥 투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이제 그 엄밀하게는. 둘에 집중하고 있잖아. 둘에 딱 집중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다른 캐릭터들이 워낙 세서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조진웅, 유준열 투탑이라고 봐야 되는데 유준열은 뭐 이 선생이니까는 그렇다고 쳐도 그 조진웅 배우가 다른 그 김주혁 그리고 네. 그 차승원, 차승원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박해준 배우까지 해가지고 네. 다른 캐릭터들이 워낙 세다 보니까는 이렇게 뇌리에 좀 잘 안 남는 주인공인데 이렇게 딱히 엄청난 그 원탑 같은 느낌이 잘 안 들고 원판을 보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다 끌고 나가는 그러니까. 완벽한 주인공인데 그 둘에 집중을 하고 있지 원판은. 네. 네. 그러니까 원판에서 둘한테 집중돼 있는데 그래도 형사 쪽이 더 사실은 그렇지. 그 좀 더, 비중이 더 네. 크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조진웅의 비중이 사실 그 정도도 안 되는 애매하단 것 같죠. 말이야. 예. 왜냐면 이제 그 내가 영화 다 본 다음에 각인되는 캐릭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은 저 독전도 이제 그때 좀 마케팅을 할 때 워낙 유명한 배우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좋게 말하면 호화 캐스팅이란 말이야. 아, 그쵸. 우리나라 판 뭐 인물 포스터만 봐도 나와 있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 그 포스터에 그 뭐 얼굴만 클로즈업 한 거든 네. 그냥 전신 사시고 간에 대략 주요 인물 한 6, 7명인데 많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비중 있는 역할일 것 같은 배우들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도 되나. 특히 저는 그래서 좀 처음에 좀 김성령 배우님 나오실 때는 아 너무 금방 그냥 퇴장을 하길래 뭐 무정 할 줄 알았어 난 그 여자 캐릭터가. 근데 그냥 너무 금방 죽어가지고 약간 우정 출연. 예, 그리고 이거 특별 출연인가 이거는 이게 정규 출연이 아닌 건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 특히나 또 이제 그 결말 부분에서 전 한국판보다 솔직히 저는 원판이 저 헐 마음에 들었거든요, 솔직히. 한국판은 사실은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한국판은 그냥 약간 좀 이제 짠 약간 뭐 약간 이제 이럴 줄 몰랐죠 여러분들 약간 뭐 트릭을 약간 보여줄 것 같은 이제 열심히 빌드업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께 반전을 선사합니다 다 이런 느낌이야 되게 한국판은. 그래서 마지막에 알고 보니 서영락이 이 선생이었다니.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알면은 내가 이럴 수가 이래야 된다고 그래야 성공한 반전이야 세상에 막 이런 이제 감탄사가 나와야 돼. 근데 서영락이 이 선생님을 알았을 때 왠지 그럴 것 같았어라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이게 그리고 관객들이
서영락이 이 선생인 거를 차승원하고 대화할 때 브라이언하고 대화할 때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뒤쪽에 결말까지 되게 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잡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 다른 나라 해외로 도망가서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지. 이미 제가 네. 벤지 뭐 아는데 그 뒤는 별로 안 궁금한 관심이 걸. 식었어.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소고법을 다 적용하면은 그 김주혁도 아니었고 이해아니고 점점 이제 없어지다 보면은 이제 뭐 남은 사람이 이제 후보가 이제 얼마 없어 이제 그때쯤에는. 아니 그래가지고. 왜냐면 제일 마지막에 갔는데 차승원하고 유진열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차승원 아니면 뭐.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 그리고 왠지 그리고 솔직히 차성원이 자기가 먼저 맞습니다. 제가 이 선생님 되지 할때 난 이미 이 선생 아닐 것 같은데 대충 짐작이 된단 말이야. 그치. 저렇게 이렇게 싱겁게 그걸 알려줄 리가 있나 약간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난 게다가 그 차승원의 카리스마도 너무 막판에 조금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되게 뭐 있어 보이는 것처럼 막 되게 좀 이게 신비로운 캐릭터 같은 느낌이었는데 또 약간 교주 같은 느낌도 있고 하니까 엄청 대가 센 느낌이었는데 네. 너무 막 그냥 막 이게 이제 위기 상황 빠지니까 그냥 뭐 쫀심도 뭐고 없고 그냥 뭐 약간 조무래기 악당 그냥 뭐 살려줘 제발 약간 뭐 이런 이제 구걸하니까 그냥 그러게. 카리스마가 너무 막판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가지고 약간 그 나는 신이다에서 정명석을 보는 느낌이 좀 나긴 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난 또 의외로 그 농아 남매가 너무 끝까지 서바이벌이 되게 좀 생존력이 강하고 되게 마지막에 결말을 보면은 결국 이 선생의 조직이란 게 딸랑 저 세 명이었단 말인가. 그치 그 두 명이 이 네. 선생 친위대로서 끝까지 그럼 그 두 명의 능력이 너무 그 킬러급의 어떤 뭔가가 그치 뭐 실제로도 막 경찰들을 막 다 그냥 둘이 다 뚫고 나와버렸고 이 세 명이 그렇게 대규모의 뭔가 마약 유통망이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약간 조금 좀 그렇죠. 약간 머리를 써서 뭐 다른 조직들을 이용해 먹고 털어먹는다 약간 뭐 이런 내용이긴 한데 그거는 뭐 지략을 이용해서 그렇다고 쳐도 이 사람들이 무력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 정도의 캐릭터는 네. 아니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좀 드니까 저는 감독판을 봐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약간 러시아 같은 지역에 간 것 같이 이제 눈밭에 가가지고 이제 뭐 산장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형사가 굳이 또 서영락을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탕 소리 나면서 끝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서영락을 죽였겠군. 이제 열린 결말인데 뭐 정확하게 죽인 것 같기는 한데 누가 죽었는지는 모르겠는 일단 독전 2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서영락이 죽은 게 맞겠지. 조진웅이 죽었으면 독전 2가 안 나오니까. 아니 뭐 조진웅이 죽었어도 알고 보니까 조진웅의 쌍둥이 동생이 영웅본색 투자. 저는 그 결말이 원판이 훨씬 마음에 든다고 그러는 게 원판은 굉장히 결말이 처절합니다. 맞아요. 예. 그 저는 아주 현실적인 네. 결말이지. 그리고 저는 결말이 너무 또 마음에 드는 게 결국 그 박쥐 같던 고천락이 맡은 그 차이텐밍이라는 그 캐릭터도 결국 이제 응징을 당하게 되고 그치. 사형을 당해서 그래서 사형당하는 것도 보여줘 사형당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저는 그 사형당이 이런 식으로 사형을 당하는구나 그걸 거의 처음 본 것 같아. 네 정말 이제 처절한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굉장히 경찰도 많은 희생을 당하게 되고 특히 다 죽는 것 같은데. 다 죽지 도지 다 죽고 주인공 형사 안 죽겠지 제발 죽지 마라 막 진짜 나 보면서 안돼 형사 죽으면 안 되는데 계속 그 생각했거든. 근데 결국 죽긴 죽어요 어쩔 수 없이 진짜. 물론 이 사람도 뭐 불사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왠지 안 죽을 것 같아. 너무 카리스마가 너무 그 형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닌데 싶었는데 근데 역시나 뭐 중과 부적에 그러니까 또 보면 되게 약간 여기서 차이텐밍이 되게 얄밉게 요리조리 이 새끼 이 새끼 죽어야 되는 자꾸 안 죽어 자꾸. 아주 박쥐 캐릭터를 네. 진짜 잘 연기했죠. 그러니까 정작 이게 좀 총 좀 맞았으면 싶었는데 얘는 계속 어떻게 요리조리 자꾸 잘 피해 도망다닌단 말이야. 자꾸 안 죽고 계속 그 다른 범죄자들과 이제 차이타이밍에 팔아넘긴 다른 범죄자들과 다른 이제 경찰들이 계속 뭔가 형사들도 하나씩 계속 이렇게 죽어 나가고 그 범죄자들도 점점 죽어 나가고 서로 이제 총격전을 하면서 이제 막 그 카체이싱과 막 차 뒤에 엄폐해가지고 막 정말 그 처절한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형사들도 되게 거의 그러니까 아마 그 형사의 팀원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거의 다. 다 죽었지. 네, 남는 사람이 없이 다 특히 여형사도 막 죽었고. 그치.
근데 저는 그 죽은 여용사 또 쏘고 막 해가지고 네, 저거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서 야 이놈 진짜 악랄하다. 그 총격전 장면이 정말 약간 좀 리얼한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스타일리시 총격전이 아니야 절대. 맞아요. 그 액션 뭐 스타일리시 그런 총격전 느낌이 아니고 현실적인 총격전. 네, 되게 정말 처절하고 막 그냥 진짜 맞으면 진짜 한두 네. 방 마당에 다 쓰러지고 죽고 그리고 막 멋있게 무슨 어떻게 도망가고 또 쏘고 뭐 네. 어떻게 한 방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한 방 총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중간에 우리나라 영화는 가장 기억에 남는 씬이 그 김주혁 시인이 사실은 내리에 그렇지. 가장 좀 세게 남는데 그게 대표 장면 돼버렸지. 네, 네. 대표 장면처럼 느껴지는데 이 영화에서는 마지막 그 총격 그렇지. 씬은 진짜 백미다. 네. 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되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아, 제발 네. 형사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주인공 형사만은 죽지 마라 하고 막 계속 그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차이태민을 구속하는 과정이 형사가 자기의 죽음 자신의 시체까지 이용해가지고 자기 그 수갑을 이제 차이태민 그 발목인가에 그 딱 어떻게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차이태민은 계속 그 형사의 시체를 질질 끌어대니까 이제 도망을 못 가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약간의 제가 볼 때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게 그 차이텐밍은 사실은 도망가기 위해서 자기 손목을 분지른 사람인데 아 그렇지. 차문으로. 거기서. 근데 형사가 자기 발 밑에 저거 했다고 그 손 분지르고 가면 다시 빼고 가면 되는데 그러게. 형사의 그 최후도 정말 그 형사답다는 생각을 했거든 솔직히. 그치. 되게. 어떤 액션 히어로로서 멋진 느낌이 아니라 정말 뭔가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런 형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아무튼 뭐 엄밀하게는 뭐 죽을 놈이 죽어서 시원한 거 맞긴 맞는데 네. 영화적으로 봤을 땐 저기 저 설정은 약간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보면서 잠깐 들었었거든. 근데 거기서도 감탄이 나오는 게 사형 때 누워가지고 죽을 거기까지도 계속 딜하잖아요. 네. 아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러면서. 내가 이 사람을 얘기할 테니까 그 사람 좀 진짜 나쁜 놈이니까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쨌든 계속 딜을 하잖아. 내가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테니까 제발 나를 죽이지 마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도 서영락이랑 완전 다르잖아. 완전 다르지. 서영락은 뭔가 되게 약간 신비로운 뭐 되게 뭐 어떤 그 흑막에 가려진 진정한 흑막이었다. 내가 이 선생이었지. 후후 약간 뭐 이런 느낌이면은 얘는 그냥 조물에게 그냥 계속 그냥 그 박쥐 같은 그 의리도 없는 그냥 범죄자로서 계속 자기 삼촌 팔고 자기 그냥 동료 패밀리 다 팔아버리는 그런 놈이라.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한 게 그게 무슨 장렬한 최후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판에서는 이 선생이 약간 좀 멋있는 캐릭터. 그렇지. 예, 멋있는 캐릭터. 자기가 이제 그 거두고 있는 그 농아남매도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 케어를 하고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 정도의 성과를 이루다니 약간 뭐지 이런 느낌인데. 약간 뭐 제갈공명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뒤에서 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서 이런 걸 계획하고 있었지롱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신비로움을 강조는 했는데 현실적이진 않다. 그렇지. 현실적이기 힘들지 그런 설정은. 그래서 이게 완전 다른 거라서 그냥 약간 근데 저도 이제 또 그 독전을 검색해 보면은 이제 저희처럼 이제 이런 원작에 대한 좀 포스팅이나 이제 비교된 걸 몇 개 봤는데 다들 이제 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영화는 좀 이렇게 너무 어떤 극적인 과장을 하지 않으면은 좀 안 되는 것인가. 약간 좀 이제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글들이 좀 종종 보이더라고요. 이제 물론 뭐 이제 그게 뭐 오락성을 추구하냐 이제 아니냐에 뭐 좀 이제 그게 좀 덜하냐 이거 차이일 텐데. 근데 저는 왜냐면 이게 또 너무 저희가 그때 인질이랑 세이브 미스터 했을 때랑 그것도 너무 딱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인질도 물론 뭐 오락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황정민 배우의 연기가 물론 이제 뭐 좋고 재밌긴 한데 솔직히 저도 이제 몇몇 장면에서 우리가 되게 얼척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은 좀 빼야 되는 게 아닌가. 총을 버리질 않나 마지막에는 갑자기 황정민과 범인의 1대1 대결을 갑자기 그 홀리데이를 깔아줘야 될 것만 같은 인장사정 볼 것 없다가 될 것만 같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약간 좀 이거는 조금 솔직히 이게 아무리 오락성을 뭐 물론 뭐 이제 그것도 보는 이제 측면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지만 솔직히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그 아는 사람이랑 이제 서치를 봤어요. 서치 아시죠? 그 정말 혁명적인 연출 되게 진짜. 그렇지. 그 모든 그 스토리를 캠으로만 이 모니터의 화상으로만 설명하는 그 혁신적인 왜냐면 그 서치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진정한 그 범인을
찾아내잖아요. 아버지가.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순간 잠깐이나마 혹시 주인공 아버지와 마지막 그 이제 범인이 설마 교회에서 1대1 대결을 아버지가 갑자기 서랍에서 총을 딱 꺼내가지고 촥 이거 해가지고 널 잡으러 간다 이러면 갑자기 테이큰이 되고 이제 혹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제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그런 장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극장 나오면서 나는 순간 마지막에 그런 상상을 해봤다 라고 지나타니까 그러면 걔 3류 영화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지적하는 부분들이 뭐 한국 영화 지금 뭐 이제 그런 그러니까 MSG의 그런 측면들이 그러니까 이제 오락성을 추구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이제 좀 그게 과하다 보면은 맞아요. 이게 작품성이 이제 하락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면서 놀랐던 게 이번 그 원작의 그 총격 마지막에 이제 그 시인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총격 시인은 그 사실은 그 할리우드식의 되게 그렇지, 스타일리시한 총격 시인을 멋있다라고 보통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히트 같은 그 그렇지, 길거리 총격 시인 같은 게 나오는데 이 마지막 총격 시인은 저는 약간 좀 충격받은 게 야 총격 시인은 이렇게 좀 약간 진짜 사실적으로 표현해가지고 마지막에 긴장감 있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 싶은데 거기는 진짜 멋있지도 않고 되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총 그냥 한 방에 다 나가 죽어 나가고 그리고 뭐 차에 치이고 깔리고 뭐 그냥 다 그리고 착한 놈이고 나쁜 놈이고 이게 총과 이거 앞에서는 진짜 답 없다. 네. 서로 막 쏘고 죽이고 하는데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어서 이게 우리 편이 죽는 건지 나쁜 놈이 죽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약간 혼란 그 카오스 상황을 되게 네. 잘 찍어놓은 것 같다. 그냥 실제 상황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 그냥.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영화가 아니라 실제 상황을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충격전 멋있는 거 아니면 뭐 느와르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이거는 오히려 막 좀 무섭고 약간 되게 공포스럽고 와 진짜 이게 뭐 서로 총질하는 게 진짜 이게 무슨 전혀 우리는 너무 이게 약간 연출돼 있고 막 멋있는 거에 익숙해져 있지만 정말 실제로는 정말 저렇게 처절하게 그리고 정말 공포스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면서 약간 정신이 없었는데 네. 야 진짜로 이런 내가 총격신 한 복판에 있으면 이렇게 정신 없겠다. 저는 이제 그냥 그 독전이랑 뭐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서 본 거였는데 전 상상 이상으로 솔직히 굉장히 전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마약 전쟁이. 그래서 역시 두기봉이다. 역시 두기봉 이런 데는 참 일가견이 있어 진짜. 역시 두기봉 감독.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 저는 마약 전쟁에 뭔가 더 이렇게 좀 확 더 이제 팬이 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독전이 약간 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원작을 보고 나니까 조금 그런 느낌이 약간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되긴 하죠. 물론 이제 뭐 방향성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는 뭐 순수하게 재미적인 측면으로 보면 한국판이 재미는 더 있죠. 네. 자극적인 맛이니까. 저는 재미도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는 나는 원판이 더 좋아서. 근데 이제 그 영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원판이 좀 더 나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그리고 왠지 약간 또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이게 약간 한국의 환경이 또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것도 있죠. 제작 단계에서 아마 만약에 원판처럼 그대로 딱 그런 느낌으로 아마 이렇게 각본을 냈으면은 뭐야 이거? 뭐 윗사람들이나 그 투자자들이 약간 야 이거 이렇게 심심해서 어떡하냐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밋밋해 이렇게 싱거워 좀 뭐 좀 극적인 걸 좀 많이 넣어봐 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을 보면은 계속 긴장감과 텐션이 유지가. 근데 솔직히 원작이라고 해서 극적이지 않은 게 아니야.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손에 땀을 핀단 말이야. 자극적인 내용이 안 나오는데 계속 조마조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래서 사실 뭐 진짜 원작 보면은 그럼 사이코 같은 악당 한 명도 안 나오잖아. 그렇게 무슨 김주같이 약반놈 안 나와요. 그치. 원판은 원작에서는 미친놈이 하나도 안 나오죠. 원판은 그냥 다 그 범죄자들도 생활형 같아 생활형. 생계형 범죄를 하고 있어 그냥. 심지어는 그 마지막에 그 범죄자들 그 조직의 그 우두머리들 나와가지고 저 회의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막 그 시험하기도 하고 테스트하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너무 현실적이고 맞아. 범죄자들이 너무 일반 사람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약간 다 아저씨 아줌마들이야 그냥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 그러니까 그게 우리도 또 막 그 영화에서 범죄 조직들 막 되게 주요 마약상들 이제 좀 거물들 한마디로 나오는데
팔천왕 뭐 거물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다 그냥 어디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이게 너무 리얼한 느낌 좋다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막 맞아요. 뭔가 검은 양복 쫙 뺏고 와가지고 무슨 돈꼴리오나 같은 사람들 한 8명 와가지고 네, 막 이렇게 연락 큰 그 식탁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회의하고 막 이런 그치. 느낌이 아니고 어디 그 숙소 방 빌려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야 이제 우리 걔가 차이템밍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믿을 수 있을까 막 걔 말대로 할까 말까 막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과장되지 않은. 근데 과장 안 돼도 훨씬 극적이고 긴장감 있고 손에 땀을 쥐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감독의 역량이다. 네, 그렇지. 두기봉 감독 그런 또 장르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런 범죄물 이런 거에서. 그래서 오늘 그냥 뭐 또 이것저것 또 독전과 원작 영화인 마약 전쟁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또 결론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마약 전쟁이 좀 더 좋긴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오락적인 걸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나 또 그리고 이제 또 한국이란 시장에서 그 한국적인 또 입맛에 맞는 거는 독전이 또 한국적인 입맛이고 또 근데 이제 약간 정말 약간 범죄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을 원하면은 마약 전쟁이 훨씬 더 좋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재미로 보냐 영화적인 완성도로 보냐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이제 둘 다 보고 저희처럼 이제 이 부분은 이런 영화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저 부분은 저 영화가 더 나은 것 같은 거를 직접 느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독전 2가 나오면 또 리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또 전편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서 뵙겠습니다.